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내일이면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하루를 앞둔 현재까지도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의견차가 팽팽하다고 합니다. 또한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매일같이 변하는 부동산 시장 있다 보면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 상당할 것 같습니다. 피로감 더는 알짜 정보들 제공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실전 부동산 고고! 부동산 투자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수 이사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02-077-6357번으로 전화 주셔서 궁금한 사항들 다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님, 정말 부동산 시장 매일매일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피곤해요.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추석 이후의 시장을 또 전망을 해주신다면서요? 네, 지금 당장 다음 주가 추석인데요. 추석 이후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큰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실수요자 시장, 주로 서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요자 시장은 무주택자의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매물이 부족한 현상들, 매물이 잠김 현상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지속될 것이다. 추석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수요하고 공급 중에서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고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석 이후에도 꾸준히 지속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부분인데요. 유효 수요가 있는 서울시의 반대가 지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전망이고 추석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를 푼다고 해서 꼭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사회단체 이런 곳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강남구에 있는 세곡동이라든지 아니면 위례신도시 그리고 판교신도시 이런 지역들이 기존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지역들을 개발을 했지만 그 지역을 분양받았던 일부 시민들만 가격을 많이 로또 분양 뭐 이런 것들에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린벨트 해제는 어떤 공급에 큰 혜택을 누릴 수는 없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내용들을 보시면 매매 말고 이제 전세 가격, 임대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크게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인해서 세 부담들, 임대인 입장에서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 임대 세 부담을 아마 세입자에게 전가를 할 것이다 해서 실제로 서울시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은 지금 전세가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1억, 1억 5천 이렇게 올라간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수요적인 측면에서 전세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면 30만 호 공급 계획이라는 정부에서 계속 공급을 하겠다라는 발표들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려고 하는 수요자들은 매매를 뒤로 늦추셔서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대기 수요로, 전세 수요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들도 전세 수요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통 공급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시면 아파트 공급을 공급자적인 입장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분양 가격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양가, 재건축 현장이나 이런 데들도 자기 마음대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사에게 계속 건설 원가를 공개하려는 압력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땅을 사서 시행하는 그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9.13 대책 이후에도 시장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큰 흐름들을 보시고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을철 성수기에 들어가면 좋을 곳 탐색을 해봐야 할 텐데요. 이사님이 주목하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1호선 독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 2018년 10월 준공 예정이고요. 6층 건물 내 5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2,5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1,0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1,5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8천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앞으로 신안산선 신독산역이 개통이 된다면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할 곳이라고 합니다. 이 점 주목을 해보면서 입지여건, 개발 호재 동시에 한번 들어보죠. 이사님. 네,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있는데요.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나중에 자녀에게 증여를 하시려고, 상속을 하시려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이어서 월세를 많이 받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아마 월세를 하거나 소액으로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 금천구 독산동의 물건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는 1호선 독산역과는 도보로 한 5분 정도가 걸리고요. 실제로 지금 독산동에는 금천구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지, 2단지, 3단지에 한 16만 명 정도의 직장인들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25만 명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현장에 와서 보시면 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이 이 주변 지역에 계속해서 공사가 올라가고 있고, 분양도 지식산업센터 분양들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나 강남, 테헤란로에 공실이 생긴 것들이 실제로 이쪽 금천구의 가산동이나 독산동 쪽으로 이주를 많이 했다, 이런 뉴스들을 보셨기 때문에 실제 젊은 임차인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1호선, 현재는 1호선과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는 7호선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신안산선이 향후에 추가로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 호재들도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독산역 밑으로 보시면 실제로 롯데캐슬에서, 롯데건설에서 뉴스테이라든지 아니면 공군부대 부지나 이런 것들이 크게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보시면 이 지역은 지금 대부분 다 준공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 가치나 아니면 향후에 봤을 때 임대 수익률 면에서는 아마 이만한 지역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들도 있는데요. 역시나 수요가 올라와야 되고, 그 수요들이 젊은 수요여야 된다라는 것이 이런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하실 때 포인트인데요. 지금 현재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고, 지금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단지하고 제일 가깝고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3단지 같은 경우에는 1단지하고 2단지하고는 다르게 우측에는 철길이 있고 좌측으로는 서부간선도로하고 안양천이 있기 때문에 3단지는 좀 고립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3단지에서 2단지로 넘어오는 지하차도가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 부분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인데요. 이것도 지금 서울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고요. 상승 정체구역이었던 서부간선도로가 현재 지하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대 초반이 되면 다 지하화가 되고, 그 상부는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변모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조감도에서처럼 된다고 하면 금천구라든지 아니면 영등포구 이 지역들이 상당히 좋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포인트를 두시고 공사 현장들 직접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다음 호재는 두산길간 지하차도라고 해서요. 지금 보시면 이쪽 지역, 지금 여기가 이제 현장의 실제 모습인데요. 3단지에서 2단지로 넘어오기가 기존에는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실제로 그 수출의 다리라고 해서 고가 다리를 넘어와야지만 3단지에서 2단지로 넘어왔었기 때문에 아주 상습 정체구역이었는데요. 물건지 위쪽으로 해서 두산길간 지하차도라고 해서 지하차도 공사를 지금 한창 중입니다.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 한 2년 반 정도 걸릴 예정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3단지의 임차 수요들이 실제로 2단지 쪽, 그리고 특히 독산역 쪽이 현재도 투룸 수요들이 상당히 많은데 더 많아질 것이다. 이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으니까요.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그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신안산선 독산역 여기도 가깝고, 그다음에 독산동 위쪽으로 보시면 도심 재생하고 밑에 군부대 개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가시화가 되고 있으니까 현장에 오셔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건지에서 바로 밑에 공군부대 개발이 상당히 크게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금천구하고 해서 사업 시행 전략까지는 다 수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쥐밸리로 직장만 많아지겠어요.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도 풍부해지고 앞으로 집가 상승까지 전망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건물에 대한 힌트 들을 차례인데요. 젊은 사람들 좋아할까요? 네, 지금 이달 말 혹은 10월 초에 준공 예정이고요. 6층 중에 5층이기 때문에
로얄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이고요. 엘리베이터하고 에어컨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관에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부 공기나 외부 공기에 있어서 상당히 안전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보통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2동으로 연결이 돼 있고 주차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꼭 실물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독산역과 5분 거리 내에는 신규로 공급하는 주택들이 점점 더 희소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일반 이런 것들로 개발이 됐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이런 물건들을 사시기가 어려워지니까요. 좀 더 속도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 아무래도 풀옵션에 점수를 좀 후하게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가격 정보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매매 금액은 2억 2,500만 원이고요.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안고 투자하시면 1,5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가능하고요. 제가 계속 서두에 말씀드렸던 월세 수익률, 임대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월 8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매매 금액이 2억 2,500만 원이라는 것은 타 지역에 비해서 임대 수익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거든요. 그래서 보통 투룸을 기준으로 임대 수익률이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5% 이상 나오는 경우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 정도에 해당이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꼭 현장에 오셔서 실물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변화하는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서울시 강서구 등천동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9호선 증리역에서 도보 4분 거리, 2018년 2월에 준공이 됐고요. 6층 건물 내 3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구성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임대가 확정돼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이를 안고 투자하시면 1,0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마곡지구가 강서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잖아요. 마곡지구 직장인들이 선호할 만한 직주 근접지인지 입지로 체크해보고 개발 호재까지 묶어서 들어볼게요. 네, 강서구 등촌동의 물건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촌동 하면 실제로 강서구이기 때문에 강서구는 서울의 변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서울의 한강을 끼고 있는 구다 이렇게 생각을 앞으로 오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서울시에서 최근에 가격이 오른 지역들의 특징들을 보시면 한강의 남쪽에 있거나 북쪽에 있거나 한강하고 붙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겠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9호선, 황금 노선인 9호선 증미역과 도보로 4분 거리이기도 하고요. 올림픽대로라든지 아니면 강변북로를 이용하시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에 특히 최근에 1인 가구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왼쪽에 보시는 마곡지구가 주요 이유이기도 하고 지금 마곡지구는 현재 개발 단계를 보신다고 하면 입주로 보신다고 하면 한 20%, 30% 정도도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곡지구에 아직도 투자를 못 하셨다 하시는 분들, 내가 좀 늦지 않았나 하시는 분들은 아직 전혀 늦지 않은 타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왼쪽으로는 마곡지구가 있고 한 정거장 더 가시면 김포공항이 있는데 김포공항에도 여러 가지 호재들이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휴부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김포공항 주변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 가치는 무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월드컵 대교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월드컵 대교가 이렇게 개통이 될 경우 2020년대 초반에는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암 DMC하고 상당히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고요. 여의도의 기본적인 수요들은 항상 받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목동이라든지 아니면 영등포하고도 상당히 가깝고요. 왼쪽 밑으로는 신정 뉴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 뉴타운의 이주 수요들 이런 여러 가지 수요들이 잘 복합되어 있는 강서구 등촌동, 등촌동 중에서도 등촌 1동은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다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촌 1동 지역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시면 가장 입지가 좋거든요. 등촌동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을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임대 수요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입지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마곡지구의 수혜들 그리고 목동 재건축, 신정 뉴타운 이주 이런 재건축하고 이주 수요들이 계속해서
지금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상암 DMC에서도 지금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통적으로 2호선 라인들을 많이 선호했었다면 지금은 영등포구, 강서구, 그다음에 9호선 라인 이런 지역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곡지구는 워낙에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지역인데요. 실제로 지금 아마 시간이 되셔서 차를 이용해서 마곡지구로 가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는 마곡중앙공원이라는 곳인데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습지 생태공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10월 달 혹은 11월 달 정도의 일부 부분은 개장을 한다고 하니까요. 시간이 되시면 아마 자녀분들하고 가서 놀러 가셔도 될 만큼 지금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이렇게 롯데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대기업들 위주의 아주 큰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마 볼거리가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통 호재인데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하고 월드컵 대교 개통하고 두 개 다 지금 앞으로 예정이 아니고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물건지에서 월드컵 대교를 개통하면 상암 DMC라든지 아니면 서울의 시청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자가용을 이용하셨을 때 진출입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이고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동에서 실제로 영등포라든지 아니면 여의도 쪽 도심으로의 진출입이 훨씬 더 개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하셔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강을 끼고 있다. 패러다임을 바꿔주시네요. 양쪽에서 재건축, 뉴타운 사업이 한창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 수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재 들어봤을 때 강서의 거점이 될 만한 요충지 들어보고 계시는데요. 건물은 과연 어떨까요? 네, 6층 건물 중에 3층이기 때문에 실제로 로얄층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이고 좀 특이한 점은 보통 최근에 공급되는 것들을 투룸들은 좀 작은 건 10평에서 한 12평 정도 사이가 많은데요. 실평수가 14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큰 강점이기도 하고요. 대지 지분이 보통 5평 내외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일반적인 투룸들은. 그런데 대지 지분은 7.34평이니까요.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대지 지분 결국은 토지에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7.34평이라는 큰 강점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뒤에서 가격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물건들을 소액 1,0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꼭 현장 답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평 한 평이 사실 소중하잖아요. 여기 14평으로 넓게 빠졌다고 합니다. 직접 현장 답사하시면서 이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임대가 맞춰져 있네요. 그럼 갭 투자로 가능한 건가요? 네,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이 아니고 전세가 확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2억 4천만 원에 신혼부부가 한 10월 말 정도에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전세가 안 맞춰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부담감 없이 투자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1,0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가능하시고요. 나중에 월세 투자 계획하시는 분들은 월세로 전환하셔도 임대 수익률도 상당히 좋고요. 보통 나중에 이제 서울시에 땅 한 평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잖아 이런 농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7.34평을 사시는 거기 때문에 좋은 기회니까요. 꼭 현장 답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부 준비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물건에 대해서 더 궁금증 생기시거나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077-6357번 활짝 열려 있네요. 자, 그럼 일조인베스트먼트 유광수 이사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